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취재의 여왕 장윤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다. 맞잖아요. 아닙니다. 아유, 무슨 별 말씀이요. 오늘도 또 새로운 취재 내용을 갖고 오셔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를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 장관들까지 다 참석하는 회의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일명 이제 세슘 우럭 소식.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있었던 회의가 우리 바다 TF 확대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당 정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이제 어제 전해드린 소식 보고 이제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럭이 워낙에 광어와 함께 거의 이제 쌍두마차, 횟감으로는 이제 쌍두마차 수준에 대표명이죠. 워낙 좀 즐겨 찾는 어종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았는데 정작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이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의 답변을 보고 또 아연실색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안 온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는데 성 위원장이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답변 내용을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쇠슘 얘기하셨는데 쇠슘 같은 경우는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주성 어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쇠슘이 분자가 130개인가요? 예, 134로 돼 있고 대부분이 그래서 퇴적물 쪽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바로 앞에 있는 어류들에서는 종종 기준치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서균열 교수의 이제 바로 그 우려가 가라앉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세스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게 무거워서 가라앉고 가라앉는 거는 해류를 따라 돌지 않기 때문에 심해 조류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더 빠른 시간에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우리 바다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서균열 교수가 매번 했어요. 근데 무거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라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건데 네.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 오염수 방류 외에도 지하수를 통한 누출이라든지 도쿄전력이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들 이게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최근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정부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재개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가졌던 확대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이 우리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괴담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수 샘플을 정확히 분석을 했고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미검출됐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IAEA가 오염수 샘플을 정확히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는 오염수 샘플 이렇게 채취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된 내용인데요. 지난 1일에 일본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도쿄전력이 화상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시료 채취가 정상적으로 된 거 맞느냐,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시료를 탱크에서 채취를 할 때 이게 보통 이제 방사성 그 물질 중에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세슘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플루토늄이라든지 이제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면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교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위아래를 섞어줘야 되는데 이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의 오염수만 얇게 떠낸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쿄전력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농도 측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일본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고 도쿄전력 관계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오래 두면 밑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위에 것만 살짝 떠서 맛보면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청주가 되는 거죠. 예, 그건 청주예요. 막걸리가 아니라 지금 청주 떠서 막걸리 성분 검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132만 톤의 뚜껑도 안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세슘이 130 몇 배가 들어가 있는 180배. 180배가 들어가 있는 우럭이 발견되고 뭐 이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에 대해서 일본 사회 안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우리 여당, 굳이 우리 정부는 IAEA 과학적 검증했으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 형식으로 보이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 그리고 중국 외교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전 세계의 명운이 달린 건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적으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바다로 방류했을 때 생기는 전 인류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어해도 못지않을 판에 이렇게 왜 일본 편에 서서 이렇게 항변을 해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일본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의회의 우려를 전해드렸다면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원자로 경납 용기, 그러니까 원자로를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어야 될, 가둬두고 있어야 될 경납 용기가 손상이 돼서 방사성 물질이 아래로 추가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쿄전력 보고서 안에 들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면 지난 3월에 도쿄전력에서 원자로 내부를 이제 로봇을 통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바닥이 손상된 것 같은 화면이 잡힌 겁니다. 네. 그걸 두고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이 구멍난 바닥을 통해서 그대로 새나갔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 해양으로도 그대로 누출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지하수를 통해서도 이제 내륙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나오는데요. 도쿄전력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소 주변의 피폭 선량이 아직은 기준치 이하고 그리고 바닥 붕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력 규제청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재검토해봐라라고 지금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국희 원자력 안전원장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일종 단장님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주시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금 해안가에 계신 어민들은 누가 와서 먹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다 결의안 채택하고 동네마다 지금 결의안 채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제 소금의 안전성이잖아요. 네네. 그 방사능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정부가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벌써 사재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불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은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꼼꼼하게 과학적 검증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믿으세요. 우리가 다 그거 그물로 걸러낼 수 있어요라고 그물로. 황당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중간에 또 마진 보는 분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최소한 중국만큼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얘기를 못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는 이게 지금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한미일, 북중러 좋은데요. 그러면은 중국이 이거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 국내에서 써라라고 얘기했던 것. 피지 내무부 장관이 그러니까요. 앞에다가 일본 만나서 일본 그 그렇게 안전하면. 국무위원들한테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부에서 그냥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이분들은 지금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괴담에 미혹된 우매한 작자들인 거죠. 한 국가가 중국이란 나라가
피지라는 나라가 지금 괴담에 이제- 휘둘리는 사람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봐도 국민들이 되나? 예. 갖고 있는 걱정의 근본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현석 기자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움직임 혹은 최소한 이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검증을 한다라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연쇄적인 불안의 연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언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러면서 또 그 괴담의 출처가 이제 언론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좀 드는데. 그거는 저는 그게-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찰단 갈 때부터 보십시오. 막 커튼으로 가리고 기자들하고 추격전을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되는지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물로 걸러낸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세슘 우럭은 그물을 믿어라. 예, 뭐 그런 거고 이게 큰일, 왜 제가 큰일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입버릇처럼 광우병 괴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광우병 괴담의 주요 유포자가 MBC PD 수첩 아니었습니까? 그때 찍혔던 그 당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근데 MBC PD 수첩은 전부 다 무죄로 끝났어요. 예, 당시 광우병 괴담이라고 고소고발하고 뭐 예식장에 들어가는 예식장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했던 등등등의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 만든 PD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광우병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 탓을 하시겠죠. 이게 그냥 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요. 한번 해봤던 일이라 우리 국민들도 겪었던 일이라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괴담인지 무엇이 바이든이고 무엇이 날리면인지 궁금하다. 자.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